너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좋기도 하겠어. 너의 남편은 참 욕심이 없어서 그 정도에 만족하고 사는 거 아니야? 늘 나에게 질투 섞인 말,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던 사람이 사돈이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친구와의 우정을 끊고 딸을 이혼시켰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게는 대학 동기였던 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25살에 만나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명절마다 안부 전화하고 생일이면 꼭 챙기고 가끔은 각자 남편 불평도 나누던 그런 사이였어요. 솔직히 저는 정희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정희의 아들 민준이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저와 정희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야.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니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딸을 잘 대해줄 거라고 확신했죠. 결혼식 날 우리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하객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친구가 사돈이 되다니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냐고요. 결혼 초반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는 밝았고 민준이도 착한 사위 같았죠. 정희와 저는 여전히 자주 만나서 커피 마시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손주는 내 눈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 행복한 상상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어요. 정희가 던지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요리는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가 참 착하지? 수진이한테 너무 잘해줘서 탈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친구니까 농담이겠거니 했죠.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정희가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돈끼리 근사하게 밥 한번 먹자? 호텔 뷔페 어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했어요. 여전히 그녀를 좋은 친구로, 좋은 사돈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정희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왔어요. 명품 가방에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요즘 민준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호강하네.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괜히 기분이 묘했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이 시집 와서 편하게 사네. 우리 민준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요즘 남편들이 다 그래? 아니면 우리 아들이 특별한 거야?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가려 했어요. 민준이가 착하네. 수진이도 고마워하던데. 그런데 정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착한 정도가 아니지. 수진이는 진짜 복 타고났어? 우리 집안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저렇게 대접받겠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 딸이 시댁 덕분에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요? 저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한 거잖아. 수진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우리 민준이 연봉이 얼마인데? 그리고 우리 집안 배경도 있고? 수진이한테는 기회잖아,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수진이도 좋은 대학 나왔고 직장도 다니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 그게 어디 비교가 돼? 수진이 회사가 얼마나 작은데. 민준이는 대기업이잖아. 급이 다르지. 정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너희 집안이 우리만 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친구였나요? 아니면 제가 30년 동안 착각하며 산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날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정희의 말투, 표정, 눈빛.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본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집에 도착해서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정희와의 지난 30년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묘하게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너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좋겠어? 너네 남편은 욕심이 없어서 좋겠. 제가 진짜 너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 네가 뭐 돼? 아니잖아. 그때는 그냥 친구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말들이 저를 낮추는 표현이었더라고요. 편하게 산다는 건 야망이 없다는 뜻, 욕심이 없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뜻, 만족을 잘한다는 건 가진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화가 치밀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그녀의 들러리였던 걸까요? 그녀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건가요?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녀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라니요. 더 끔찍한 건 이제 그 화살이 제 딸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수진이를 통해 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아들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제 딸이 그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딸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 몰래 나온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거실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진정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맨날 나보고 뭐가 부족하다, 이건 못한다, 저건 안 된다 그래. 무슨 얘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들었어. 우리 며느리, 에휴, 뭐 그냥저냥이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착해서 잘 데리고 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엄마 얘기도 했어. 사돈이 워낙 만만하니까 며느리도 그렇지. 엄마, 너무 화나.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짜증나.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희가 친구들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니요. 저와 제 딸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집안이도 문제야. 내가 직장 다니잖아. 민준이도 직장 다니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무조건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주말에 시댁 가면 내가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해. 민준이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 민준이는 뭐래? 저는 사위의 태도가 궁금했어요. 민준이. 걔는 엄마 편이지 뭐.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이러면서 넘어가려고만 해.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수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수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 나도 처음엔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원래 엄마 친구니까 나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오히려 그 반대야. 엄마 친구니까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제가 정희와 친구였기 때문에 제 딸이 더 고통받고 있다니. 저는 딸에게 독이 된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를 집에 머물게 하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만나야겠어. 할 얘기가 있어. 정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바쁜데. 예전 같으면 친근하게 나왔을 텐데 이제는 그런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넌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이용한 거야?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수진이한테 들었어.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하고 수진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사돈 왜 그래? 그거 그냥 하는 얘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는 얘기? 내 딸이 내 아들 덕에 사람 대접받는다는 게 하는 얘기야? 나랑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는 게 하는 얘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항상 내가 부러웠어. 대학 때부터 인기가 많았잖아. 남자들도 너를 더 좋아했고, 교수님들도 너를 더 예뻐했어. 나는 언제나 내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야. 남편이랑 사이좋고, 딸도 예쁘고. 나는 남편이랑 맨날 싸우고, 아들은 말 안 듣고. 근데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그랬어. 나는 뭐야?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이룬 건데? 정희의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렸어요. 그래서 좋았어. 우리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드디어 내가 너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잖아. 시어머니 대며느리. 내가 갑이고 수진이가 을이야. 그게 얼마나 통쾌한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저를 친구라 부르며 속으로는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요. 제 딸을 저 여자의 열등감 해소 도구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민준이를 사랑해? 아니면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수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엄마, 처음엔 사랑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것 같아.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고. 아니야, 수진아. 결혼은 버티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시댁에서 받는 대우는 존중이 아니야.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이혼은 너무 큰일이잖아.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수진아, 엄마가 평생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정희의 진짜 모습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만약 내가 진작 알았다면 너를 그 집안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야. 긴 침묵 끝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정희에게 다시 식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양가 부부가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정희는 자신만만하게 응했어요. 아마 저희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저희.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정희와 그녀의 남편은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저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들 문제로 부른 거지?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하다던데? 신혼 때는 다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아니 이제는 사돈이라고 불러야겠네. 오늘 이 자리는 적응 문제로 부른 게 아니야. 그럼? 정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어.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정희와 그녀의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수진이는 너희 집에서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어.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계속 며느리로 두고 싶어? 정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뭘 어떻게 대했다는 거야? 나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것들을 요구했을 뿐이야. 당연한 것? 일하는 여자한테 집안일을 혼자 다 떠맡기는 게 당연해. 친구들한테 우리 모녀를 헐뜯는 게 당연해. 내 딸이 내 아들 덕에 사람 대접받는다고 말하는 게 당연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저희를 쳐다봤죠.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너무 예민하게. 예민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30년 동안 나는 널 친구라고 믿었어. 근데 넌 나를 한 번도 친구로 본 적이 없었어. 그저 내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였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딸까지 그 도구로 쓰려고 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정희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사돈, 진정하세요. 이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제 남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한 건 당신네 집안이에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그렇게 대한 겁니까? 결혼이 계약이라면 당신네는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사돈도 아니고. 우리 딸은 내 집안에서 나올 거야.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30년 우정을? 30년 우정은 내가 먼저 짓밟았어. 내 딸을 울리는 가정은 필요 없어. 우린 이제 남이야.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가면을 찢어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수진이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정희는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적으로 저희를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수진이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아니야, 수진아.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날 용기를 낸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일에 더욱 집중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엄마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내 감정을 표현한 것 같아. 30년 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지. 엄마는 후회 안 해. 30년 친구였는데. 후회. 전혀. 오히려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 친구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응원해야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나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만 봤어. 그런 관계는 끊는 게 맞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결혼한 딸들을 둔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이 시댁에서 힘들어한다면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딸 편을 들어주세요. 참아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딸에게 평생의 상처가 돼요. 그리고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선택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집안의 격이니 배경이니 하는 것으로 며느리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여러분의 딸이 시댁에서 그렇게 대접받는다면 기분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희와는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가끔 공동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듣긴 하는데 정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상하게 굴었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낸 자리였으니까요. 비록 우정도 사돈 관계도 끝났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오래된 관계라고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참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는 것도 사랑이에요.